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여 중 학장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네, 한 2분 전에 58분에 소개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네,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고신대대 장기식 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학이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제6차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식 연구 세미나 6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혈액형 부적합 이식과 항체 맥개선 거부 반응에서 카티렉 개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6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맡아주신 또 저희 연구소 자문위원이신 양재석 교수님, 또 저장을 맡아주신 김우미 학장님, 또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특별히 또 부울경 신장지회, 그다음 대구 경북 신장지회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연구관사로 수고해 주신 문영환 교수님과 서관희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양재석 교수님은 저희 연구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 이식 관련해서 많은 그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강사 교수님과 또 좌장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셨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 유펜에서 그 포닥 펠로우를 하셨고 현재 연세의대 신장내과 이식면역학 연구실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학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저희 대학 지금 학장님 의과대학 학장님 담당하고 계시고 2019년에 그 페닐케톤 유리와 관련된 효소 치료제를 FDA에서 공인받고 2020년에는 EMA에서 공인받은 다음에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매개선 거부 반응과 그다음에 혈액 부적합 이식에 있어서 카티렉의 개발에 대해서 연세의대 신장내과 양재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김우미 학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질문이나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강의로 잠시만. 예, 강의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양재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개발하고 있는 한 토픽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픽은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장기이식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과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혈액형 부적합 장기이식에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안타이 C4D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 Treg 치료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게 2018년인가 13년 잘 안 보이는데 사이언스에서 이제 브레이크스루 오브 이어라고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이뮤노서프레시브한 서피스 말레큘에 대해서 어떤 엔티바디 테라피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포 치료, 카티 세포 치료가 이제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2017년에 처음 이제 노vartis에서 시판된 이래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이제 제약 회사들이 앞을 다퉈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쫓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면역 증강 쪽으로 카티 세포가 효과가 있다면 그 면역제 세포인 T렉에도 이런 카를 집어넣으면 비슷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것이 카티렉입니다. 이 카티렉의 개념을 보면 이제 T렉 세포 치료 기술에 항체의약품 기술을 접목한 융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카라는 것은 익스트라셀룰러 포션은 그 베리어블 안티바디의 베리어블 프래그먼트 싱글 체인이죠. 싱글 체인 베리어블 프래그먼트를 세포 바깥에 익스프레션 해놓고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은 T렉이나 T세포가 이제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증식할 수 있게 하는 코스메틱 말레큘들을 연결해 놓은 게 카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를 T렉에 도입하면 익스트라셀룰라 포션으로 항원 특이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인트라셀룰라 포션으로 활성화 및 생존 영역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셔널 T렉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케미컬 스몰 말레큘들이나 최근에 나온 항체 면역제제들의 공이 유효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면역제가 효과적이라서 이제 뭐 몇십 년 이식 장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크로닉 엔티바디 메디얼 리젝션인데 이걸 해결을 못해서 이제 평생 못 쓰는 그런 유효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 약제를 끊지를 못하죠. 톨러런스를 유발하는 약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비특이적인 면역제로 돈에 대한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튜머에 대한 면역 반응도 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펙션이나 튜머로 환자들이 이제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발생한다는 안전성의 두 가지 현재 메디컬 리드가 있습니다. T렉은 이런 기존 약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non specific immunosuppression에 의한 사이드는 아마 적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에서 컨소시엄을 이룬 세이프티 트라이얼인 원 스터디가 몇 년 전에 종료됐고 작년에 이제 그 란셋에 안전성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유효성 임상시험 RCT 단계인데요. 영국에서는 투 스터디라고 RCT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컨벤셔널 T렉도 역시 잠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즉 T렉 숫자도 우리 몸에서 적은데 실제 효과가 좋은 항원특이적인 T렉은 더욱더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을 것 같지만 숫자가 너무 적다는 한계. 그다음 환자한테 재주입했을 때 말초혈액에서 타겟 이식 장기로 이동한다는 게 여의치 않고요. 넣어줬을 때 이 T렉이 잘 생존하고 기능을 잘 유지하느냐 여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개선이 있어야 돼서 카 T렉이 도입됐죠. 카를 T렉에 도입하니까 엔티젠 스페시피시티를 부여하고 활성화 능력을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을 부여하니까 기존의 T렉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서 개발해가지고 현재 쌍가무란 회사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작년부터 이제 임상시험 리크루트 시작됐죠. 이 카틸에게 카는 뭘 타겟으로 하는가 하면 도너 HLA의 스페시픽한 카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A2가 서양 사람들 A2를 타겟팅하면 한 30%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A2를 타겟팅해서 임상시험 중인데 잠재적인 문제점으로는 휴먼 HLA가 호몰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도너에 대해서 타겟팅하는 카가 리시피언트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더 큰 실용적인 문제점은 이 도너 리시피언트 조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수없이 많은 카를 만들어야 된다는 실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의 타겟을 이런 도너 리시피언트 조합에 관계없이 그부 반응에 스페시픽한 몰레큘이 있다면 그걸 타겟팅하면 도너 리시피언트 조합 없이 광범위하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의 중요한 이펙트 메커니즘이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입니다.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이 되면 C4D가 바이프로덕트로 엔도텔리얼 셀 디파짓이 되는데 실제 엔티바디 메리 리젝션의 중요한 그 진단 기준에도 속하죠. 그래서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이 발생한 데는 C4D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C4D를 타겟팅하면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 사이트에 스페시픽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에서는 어카모데이션 미케니즘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한 90% 정도의 그라프트의 C4D가 디파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C4D를 타겟팅하는 T렉을 만들면 ABO 인컴패티블에서는 항체맥에서는 거부 반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으로 프레퍼런셜하게 C4D가 있는데 T렉이 리크루트가 돼서 그 반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C4D를 타겟으로 하는 카를 T렉에 유전자 도입해서 만들어서 이제 주입해서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익스트라셀룰라를 C4D를 타겟팅하는 싱글 체인 FB 프래그먼트를 익스프레션 시켰고요. 인트라셀룰라는 CD3 제타 체인과 CD20의 대표적인 코스미놀 모레큘이죠. 세컨 제너레이션 카를 구성해서 그 태그를 달아서 유전자 도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컨트롤 카도 만들었는데요. RSV 바이러스에 대한 엔티바디 펠리지맵을 컨트롤 카로 도입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엔티바디 시퀀스를 얻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통적인 페이스 디스플레이 방법을 썼는데요. 이 C4D 펩타이드 N터미널과 C터미널을 각각 그 치킨에 이뮤나이즈해서 이 엔티바디가 잘 생긴 치킨을 스플린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박테리오파지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를 C4D 코팅한 데 바이오 패닝을 해서 붙어서 잘 붙은 놈만 이제 계속 셀렉션하는 걸 반복적으로 해보면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한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고, 그걸 시퀀싱해서 합성을 해서 이제 C4D에 잘 붙는지 이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C4D를 세포 표면에 바인딩 시키기 위해서 라지 세포라는 이 세포에 안타이 CD20 엔티바디와 컴플리멘트가 들어간 시럼을 믹스해주면 엔티바디 바인딩 B세포잖아요, 라지가. 그래서 안티 CD20가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그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가만 내비두면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까지 형성돼서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C5 이니비터 에크루지맙을 주사합니다. 그러면 컴플리멘트가 프락시마는 액티베이션 되지만 터미널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는 형성이 안 돼서 세포는 죽지 않고 서피스에 C4D만 디파지션 돼서 이 C4D가 잘 바인딩하는지 보는 존 리더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C4D 디파지티드 라지 세포와 저희가 합성한 여러 클론들의 엔티바디를 바인딩 시켜 보니까 이 유세포 분석이나 이뮤니스트 케미스트리에 이 BF2 클론과 SC8 클론이 바인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클론을 선택을 해서 이후 연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저희가 레트로바이러스의 벡터에 이제 이 카를 넣어서 이런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솔팅으로 셀렉션을 했고요. 물론 엔티바이오틱 셀렉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셀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T렉을 솔팅한 다음에 거기에 트랜스닥션해서 카 T렉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우스 T렉은 CD62L 파지티브 나이브 T렉을 저희가 솔팅을 한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레트로바이럴 트랜스닥션을 시키고 안타이 CD328로 폴리클로널 스티뮬레이션 시키고 한 번 더 투 사이클을 돌려서 익스펜전을 시켜서 최종적인 카 T렉을 생산을 마쳐서 여러 가지 이제 피노타입 애널리시스나 기능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T렉의 트랜삭션을 해서 믹을 태그로 삼았죠. 잘 익스프레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FOXP3. 그래서 이 트랜스닥션 안 했을 때는 믹이 표현 안 되고, 트랜스닥션 시킨 두 구는 믹이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non-transduced conventional T렉과 컨트롤 카 T렉, 안타이 C4D 카 T렉의 FOXP3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미노 서프레시브 말레큐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큰 차이 없이 다 익스프레션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C4D에 과연 잘 바인딩하고 이 카티렉이 액티베이션이 C4D 디펜던트로 스페시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4D 비드로 바인딩 어세이를 하고 C4D 디파짓된 라지 셀과 셀룰라 코컬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렉이나 컨트롤 카티렉은 C4D가 바인딩이 별로 안 됐는데 C4D 카티렉은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이 잘 됐고요. 셀 서피스의 C4D와 바인딩해서 얼리 액티베이션 마크인 CD69이 업레귤레이션 되고 이뮤노 서프레시브 사이토카인 IL-10이 프레퍼런셜하게 세크레션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만든 C4D 카티렉이 C4D에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타이 CD3와 28로 폴리클로널 스티뮬레이션을 시키든지 C4D로 카를 스티뮬레이션 했죠. 요거는 T셀 리셉터 자극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아티피셜하게 익스프레션 시킨 카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두 자극을 했더니 세 종류의 T렉이 다
폴리클로날 스티뮬레이션 할 때는 잘 스티뮬레이션이 돼서 CTB가 레프트 쉬프트가 됐는데 C4D로 자극했을 때는 NTT렉이나 컨트롤 카 T렉은 안타이 C4D 바인딩하는 T셀 리셉터가 별로 없을 테니까 정식을 잘 못했지만 저희가 만드는 안타이 C4D 카 T렉은 스페시픽 바인딩에서 정식도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연 이런 C4D 카 T렉이 인비트로 T셀 액티베이션을 잘 억제를 하는지 인비트로 서프레션 아세이를 했습니다. T세포만 안타이 CD328로 폴리클로날 스티뮬레이션 하면 굉장히 잘 정식을 해서 CTB가 이렇게 다일루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T셀 리셉터로 자극한 세 종류의 T렉과 카로 자극한 세 종류의 T렉을 가지고 1대1로 믹스해서 정식을 봤을 때 폴리클로날 스티뮬레이션 한 세 가지 종류는 비슷하게 스티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정식 억제능도 비슷하게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카로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는 저희가 만든 C4D 카만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요 카 T렉만 좀 더 정식 억제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카 T렉이 컨벤셔널 T렉과 비슷하게 이뮤노서프레시브 말레큐를 잘 익스프레션하고 있고 인비트로 서프레시브 액티비티도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인비브로 저희가 프루브 오브 컨셉을 얻은 다음에 휴먼 스타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우스 트랜스플란트 모델에서 이식 카티렉의 효능을 평가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마우스 셀룰라 하트 트랜스플란트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벨브시 B6 트랜스플란트 메이즈 미스매치 모델에서 한 2주 내지 10일경에 셀룰라 리젝션이 와서 T세포와 마크로페이지 인필트레이션이 늘어나고 TH1 감마 인터페론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엔티바디 메리어 리젝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HLA-A2 모델도 만들었고 ABO 모델도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ABO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혈액형 A 트랜스제닉 마이스를 썼습니다. 그 발브-C 백그라운드도 있고 B6 백그라운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은 발브-C 백그라운드의 휴먼 블라드 그룹 A 트랜스제닉 마이스의 하트를 센스타이즈 B6 마이스에 이식했습니다. 그 네이티브한 B6 마이스에는 그 휴먼 블라드 그룹에 대한 엔티바디 타이트가 거의 디텍션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휴먼 RBC나 휴먼 A 블라드 그룹 A 안티전을 익스프레션하는 신지닉 마우스 세포를 이뮤나이즈를 2번 하면 이렇게 센스타이즈 돼서 뭐 1대 128도 되고 1대 1024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스타이즈 한 다음에 이식을 하니까 이 셀룰라 리젝션보다 페이즈가 빠르게 한 2주 정도 오는데요. 이건 한 1주 정도 페이즈가 빠르게 엔티바디 메리어 리젝션 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C4D도 이 엔도셀룰 카디악 엔도셀룰 셀에 잘 디파짓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실험으로 C5 이니비터 에큐리지마브의 마우스 서로게이트 마크를 컨벤셔널 이뮨 서프레션하고 줬을 때 안티바디 메리어 리젝션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컨벤셔널 셀룰라 타겟팅하는 이뮨 서프레션 주면 안티바디 메리어 리젝션에 의해서 리젝션 대부분 오지만 C5 이니비터를 컨비네이션 하면 어느 정도 롱텀 서바이벌을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티렉과 컨비네이션해서 좀 볼 예정입니다. 이 모델을 써서 이제 C4D 디파짓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셀룰라 억제를 하는 이뮨 서프레센트를 이렇게 주더라도 엔티바디 메리어 리젝션은 생깁니다. 그래서 카티렉을 저희가 싱글샷을 day -1에 했을 때 대조군하고 컨트롤군보다는 서바이벌이 조금 프롤ongation 돼서 저희가 막 퍼블리시는 했는데 서바이벌 베네핏이 기대보다는 낮았습니다.
카디악 그라프트에 저희 가설대로 잘 디파짓이 프레퍼런셜하게 안타이 C4D 카티렉이 C4D 근처에 잘 리크루트 되는지 이제 저희가 봤는데 이 연두 색깔이 C4D 디파짓 된 겁니다. 그 주위에 빨간색이 이제 넣어준 CD45 0.1 컨제닝 마크를 단 도너 T렉인데 비교적 많이 리크루트는 됐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CD328로 폴리크로널 스티뮬레이션을 했는데 L셀이라는 아티피셜 APC를 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셀투셀 컨택이 좀 더 이 T렉의 여러 가지 펑션이나 서바이벌, 인비버 액티비티를 올려줄 것 같아서요. 일단 IL2가 이제 T렉의 서바이벌이나 정식에 중요한데 저희가 그 휴먼 IL2가 지금 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날셀 칼시노마 때 하이도즈 IL2 테라피라는 게 있죠. 옛날에 이제 좀 하다가 요즘 이제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판하는 게 좀 정제가 잘 돼서 좀 더 효과가 좋다는 정보를 얻어서 요걸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정식시키다 보면 처음에 마이너 파퓰레이션에도 CD 파지티브 넌 T렉이 계속 정식시키다 보면 걔들이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 이 T렉의 그 퓨리티도 좀 떨어지고 오히려 넣어줬을 때 공격 세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넣어준 카티렉만 맥스로 셀렉션하는 과정을 현재 임상시험에 돌입했던 그룹은 쓰고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했고요. 그전에는 CDS를 디플리션 시키는 맥스 과정을 중간에 한번 도입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CD3 제타를 휴먼 거를 썼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다른 연구로 이게 워킹을 해서 썼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마우스 스터디 휴먼 시퀀스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마우스 CD3 제타로 바꿨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바꿨는데 이제 아티피셜 APC는 어떤가 하면 CD64는 FC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타이 CD3를 넣어주면 여기 FC 포션에 안타이 CD3가 붙으니까 안타이 CD3 T셀 리셉터를 자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 L셀에 저희가 도입한 게 마우스 CD86와 48을 도입했습니다. 두 코스미널 말레큐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CD3 자극에 86와 48을 셀 서피스로 자극하는 자동 크로스 링킹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옛날에 저희가 CD320의 비드로 자극한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A셀에 이런 바이러스를 더블 트랜스닥션 시켜가지고 익스프레션을 시켜서 사용했고요. CD8이 좀 큰탐되는 문제가 있어서 CD8을 디플리션을 시켜서 좀 더 퓨어한 파퓰레이션의 카티렉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고 뭐니 해도 세포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라이브 셀의 넘버입니다. 결국 넘버가 중요해서 저희가 싱글 인젝션이 약간 좀 부족해서 더블 인젝션을 줘서 포스오프로도 한 번 더 줬습니다. 그렇게 줬더니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바이벌 베네피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까 IF로 봤었는데 카디악 그래프트를 이제 갈아서 팩스로 봤을 때도 넣어준 컨제니 마크 파지티브인 도너 카티렉이 하트에 프레퍼런셜하게 이렇게 리크루트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단계로는 이제 휴먼 카티렉을 개발해서 휴먼 이뮨 시스템에서도 워킹하는지 이제 밝혀야 저희도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먼 아티피셜 APC를 똑같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K562 세포라는 파이브브레스트 오리진 세포를 백본으로 해서 86와 어디죠? 64와 58을 이렇게 트랜스닥션해서 만들었습니다. FC 리셉터 64도 이제 저희가 트랜스닥션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K562는 CD58이 컨스티튜티브하게 익스프레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트랜스닥션을 하면 이 아티피셜 APC를 만들 수 있었고요. 만든 게 세 가지 말레큐를 잘 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CDS를 디플리션 시켰는데요. 휴먼 스타디에는 트랑케이티드 NGF 리셉터를 중간에 넣어서 요게 GMP 그레이드의 맥스 키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요게 컨스트럭트 했을 때 미가 트랑케이티드 NGF 리셉터가 잘 발현하고 있고요. 요걸 맥스로 셀렉션 했을 때 잘 셀렉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휴먼에서는 좀 더 T렉을 솔팅할 때 마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우스보다 좀 복잡해서요. CDA 큰 탐을 막으려고 CDA 네거티브로 처음부터 좀 더 네거티브 셀렉션을 했고요. 마우스에서는 CD62L 라이브 마크로 썼는데 휴먼에서는 CD45 RA를 더 여러 그룹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RA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D127 로우, R2 리셋 알파 체인 네거티브, CD25 하이, 결국 요 파퓰레이션을 솔팅한 다음에 렌티바이러스를 트랜스닥션해서 카티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유사하게 솔팅을 한 데다가 하루는 폴리클로널 스티뮬레이션 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렌티바이러스 트랜스닥션을 2번 하고요. 하루 레스팅 시킨 다음에 아티피셜 APC를 통해서 이틀 2사이클 라운드로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익스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엔티티렉과 C4D 카티렉을 만들어서 봤을 때 미기나 트랑키드 NGF 리셉터는 트랜스닥션 한 세포에서만 잘 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현재 뭐 완료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뭐 기회가 있으면 그 휴먼 스터디도 한번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2가지 이제 휴먼 스터디 하기 전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 처음으로 노바티스가 허가를 받은 키미라는 킴리아죠. 그거는 그 인비트로까지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우스 인비보, 휴먼 인비트로만. 근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카티 세포나 카티렉도 먼키 스타디를 요구할 것 같고 그런데 아직은 뭐 요구하진 않은데요. 저희가 뭐 먼키 실험은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휴머나이즈 마이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NSG 마이스는 그 카본 감마 체인 낙아웃에 NOD 스키드 마이스죠. 그래서 T세포, B세포, NK세포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스에다가 휴먼 코드 블라드나 PBMC를 주사하고 또 엔티바디 메디의 리젝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컴플리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먼 플라즈마나 시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굉장히 크루드한 휴머나이즈 마이스가 생깁니다. 이 휴머나이즈 마이스에 성형외과 수술할 때 남는 피부를 받아서 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식하려면 그 휴먼 블라드 그룹 A 사람 피부를 이식해야 되겠죠. 이식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안타이 휴먼 C4D 카티렉을 주사해서 휴먼 스킨 그래프트 리젝션을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 휴먼 카티렉의 효능을 평가하는 그런 리드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MC 넣으면 우리가 PBMC는 T셀이 다미넌트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T셀 다미넌트한 모델이고 시럼 넣어줬을 때 IgG가 IgM 소수하고 이렇게 시프트가 돼서 휴먼 이뮨글로불린도 어느 정도는 디텍션이 되고요. 저희들이 다른 연구했을 때 컴플리멘트 디파지션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저희가 개발한 안타이 C4D 휴먼 카티렉의 효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능이 평가되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앞에 설명했듯이 저희들 백본이 치킨 엔티바디잖아요. 이 컴플리멘터리 디터민 리전, CDR 리전, 하이프 베리어블 리전만 치킨 시퀀스를 남기고 나머지는 휴먼 시퀀스로 바꾸는 휴머나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어피니티가 높게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나 이런 것 통해서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GMP 시설에서 GMP 그레이드의 카티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세포 치료제가 아니고 유전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그 우리
GMP 그레이드 중에서도 또 베리어가 있는 그런 룸에서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아마 이런 회사와 콜래보레이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고요. 사실 연구자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 이 이후에는 아마 회사들하고 이제 기술 이전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장기식 환자한테서 피를 뽑아내 가지고요. 솔팅을 통해서 T렉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렌티바이럴 안타-CD4D 벡터를 트랜스닥션해서 안타-CD4D 카티렉을 넣어서 ABO 인컴패티블에는 예방적으로 엔티바디 메드 리젝션 생긴 사람에는 치료적으로 카티렉을 집어넣어서 폴러라이제이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탁식한 이뮤노서프레센트를 줄이는 안전성 문제에서 좀 개선을 하고요. 또 하나로는 만성 항체맥에서 구분하는 좀 서프레션에서 유효성 문제도 좀 개선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톨러런스 이렇게 시도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은 그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도 MGH에서 같이 하는 환자거든요. 바이럴 인펙션이 계속 생겨가 사마귀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어가지고요. 임상시험 지원해서 첫 번째 본메로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이드런 줄이되 안전성을 유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필요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제 주로 저희 랩들에서 했지만 그 카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하고 최적화하는 거는 항체공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생화학교실의 정준호 교수님 그리고 아산생명연구소의 김유리 박사님이 이 파트에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했고요. ABN 컴패티블 마우스 모델가 이런 이제는 콜래보레이션 유니버시티 알버타의 로리 웨스트 박사님하고 멜번의 피트 쿠안 선생님하고 이제 콜래보레이션으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양 교수님, 그 티렉에 대해서 강의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김우미 학장님이 좌장 맡으셔서 질의응답 진행할 건데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는 소속이랑 성함이랑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소개받은 고신의대 학장 김우미입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요즘 또 핫하고 그리고 아주 최신 업데이트된 그러한 연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들 가장 경험이 많으신 임상 경험이 많으신 우리 양태석 교수님을 연구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께도 아주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줄 압니다. 강의해주신 양대숙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강의하신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뭐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마우스 하트 모델 트랜스플란트 그 실험하실 때 보통 저희들 아마 그 엠토르 이니비터 사용하신 거는 아마도 T렉을 좀 잘 보존하려는 아마 의도로 충분히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엠토르 이니비터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3제요법으로 이게 혹시 연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보통 카티렉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보통 일반적인 T렉 같은 경우에 보통 임상 실험하거나 동물 실험을 해보면 문제되는 게 이게 T렉이 그 그раф트에 가서 그러니까 그 부착이 돼 버려서 실제로 혈액이나 이런데 그 별로 이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혹시 카티렉에 대한 카티렉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 생각엔 T렉이 하트에 잘 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간에서 그 T셀이 프라이밍 되는 거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타겟 사이트에서 그 이펙트 세포들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겟 세포에서 뭐 소위 그 링크드 스프레션이나 뭐 인펙션 스프레션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 이식 장기의 이뮤노 레귤레터리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타겟 키드니 이식편이나 심장 이식편이나 이식편에 잘 가는 게 단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꼭 우리의 T렉이 어디서 작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류는 아마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간에서 T세포가 프라이밍 되는 걸 억제하는 게 아마 APC를 억제해서 T렉 프라이밍을 억제하는 게 메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T렉도 뭐 이펙트 피노타입을 가진 게 있고 나이브 피노타입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트 피노타입을 가진 애들은 타겟 오간에서 다이렉트하게 T세포나 뭐 NK세포나 이런 걸 다이렉트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브 피노타입은 주로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간에서 APC를 억제하고 이펙트 피노타입은 타겟 오간에서 이펙트 세포 자체를 억제하는 그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트에 많이 가면 타겟 장기에 많이 가면 아마 이펙트 페이지를 주로 억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나이브 피노타입을 생산은 하기는 하거든요. 정식을 더 잘해서. 근데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펙트 피노타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스터디들은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실험이 이제 다음에 저희가 톨러런스도 노려보려고 컨비네이션 하려고 AB 실험한 건데요. 요때는 스테로이드 타크로니머스 마이크로페넬 모페틸이라는 일반적인 이뮤 서프레센트를 쓴 레지멘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C5 이니비터 컨비네이션 하면 그 뭐 서바이벌이 굉장히 향상된다는 건데 이 사실은 뭐 계속 줬기 때문에 끊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T렉을 줄 때는 아무래도 셀셉을 주면 T렉의 정식이 좀 억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T렉의 퍼미시브한 엠토르 이니비터를 줬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에는 이제 이 컨비네이션으로 카티렉을 주고 C5 이니비터와 결합해서 AB형 컴패티블의 안티바디 메릴 리젝션 대개 한 달 넘기면 더 이상 문제가 컨비네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제제들을 한 달 지나면 C5 이니비터는 끊으면 될 것 같고요. 카티렉은 C4D가 디파지션 돼 있으니까 계속 주면서 탁식한 타크로니무스를 한번 끊어보는 게 저희 다음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들 질문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아까 강의 중에 이제 그 휴먼에서 효능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 하는 이제 계획들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레시피언트들의 면역 환경에 대한 개인차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이제 임상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그 카티렉의 용량을 결정한다든지 재주입 시에 어떤 인터벌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어떤 디시전을 내릴 때 임상 의사로서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혹시 그 재주입 시에 농도나 다시 말하면 카티렉의 어떤 효능이나 실제 이제 그 기능이 유지되는 그 서바이벌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크나 지표가 있어서 재주입 시에 용량이나 주입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더 임상에서 실제 이제 트라이얼을 하실 때 아까 그 효능 지표 이외에도 용량 결정이나 그 인터벌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실 때 어떤 마크나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실 예정이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이뮨 토니시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카티렉을 주입 후에 그 레시피언트가 가지고 있는 프리프랄 인듀스드 티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다른 어떤 이뮨 토니시티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나 보고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T렉의 장점은 우리가 안티바디 제제들은 주어서 이제 하프라이프가 다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이뮤노서프레시브 세포는 카티에 대해서 장점은 사이카인 스톤 같은 부작용이 적겠죠. 이뮤노서프레시브 한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펙트 세포 치료보다는 이뮤노서프레시브 세포 치료가 부작용이 적습니다. T렉을 이제 C4D에 타겟팅하는 T렉을 줬는데요. 주 목표는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이 생겼거나 어카머데이션이 들어간 장기에 프레퍼런셜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링크드 스프레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항원에 반응하는 T렉이 그 반응하는 세포에서 B라는 엔티전도 이제 그 발현을 하면 그 B라는 그 엔티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뮤노서프레시브한 액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처에 가서 IL-10이나 TGF-베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뮤노서프레시브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주위에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환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넌 T렉이 이제 T렉으로 인덕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infectious tolerance라고 합니다. 그 엔티전 A에 대한 서프레션이 B에 대한 서프레션, C에 대한 서프레션으로 퍼져가는 걸 링크드 스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인바이러먼트를 구성을 해서 넌 T렉을 T렉으로 인덕션을 하는 거를 이제 infectious tolerance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국의 이제 헤르만 월드만 교수가 처음 이제 주창한 건데 그런 메커니즘으로 조그만 T렉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토이뮨 디시즈도 처음에 A라는 오토엔티전에 시작했지만 인저리가 일어나면 그 몸 안에 이제 숨어 있던 또 다른 B라는 오토안티전이 릴리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오토이뮨 리스판스가 일어나서 또 C 인저리가 일어나면 또 뭐 새로운 오토엔티전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걸 애프터 스프레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 공격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면역 억제도 이제 선순환을 이루어서 점점 링크가 되고 인펙션이 돼서 톨러로제닉한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아마 T렉 세포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렉 세포 치료는 아마도 안티바디 제제처럼 그렇게 자주 뭐 하프라이프가 뭐 이제 IgG 뭐 한 달 정도 되면 새로 주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아마 초반에 몇 번 주면 그렇게 탈로제닉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적인 또 인펙션이 강하게 오면 톨러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럴 땐 다시 그 인펙션을 항생제로 치료한 다음에 또 T렉을 넣어줘서 다시 리킬리브리엄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탈러런스는 또 다이내믹하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또 재주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벤셔널 T렉의 임상시험이 지금 에피커시 트라이얼까지 RCT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딱 정립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컨벤셔널 T렉에서 주는 도주로 이걸 줬을 때 아마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니셜 트라이얼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면 점점 숫자를 줄이는 뭐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즈 1, 2A 스터디 영국에서 한 거 보면 뭐 10의 5성, 6성, 7성, 8성, 9성 휴먼 같으면 그렇게 계속 도져주면서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받고요. T렉이 우리 몸에서 계산해 보면 10의 9성을 찔러야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펙트 세포를 억제를 하려면 T렉을 10의 9성을 찔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T세포를 디플리션하는 약제를 주면
90% 디플리션 시키면 공격 세포가 10%로 줄잖아요. 그럼 T렉도 10%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10의 8승까지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카티렉은 무조건 다 안티젠 스페시픽하니까 또 안티젠 스페시픽한 게 폴리클로널보다 5배의 효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좀 더 줄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자료는 있는데 제가 100%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근데 대충은 그 정도 레벨의 숫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스펜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아마 들어가야 되는 게 실제적인 어려움이고요. 익스펜전 과정에서 큰탐된 넌 T렉이 같이 큰탐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치료할 때 어렵습니다. 예, 그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예, 김용호 교수님, 그 소리 켜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고신의대 면역학의 김영호 교수입니다. 저는 그 T셀 실험을 하지 않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이식연구소 신호식 교수님 소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실험자 경험은 아니고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해본 건데 아까 교수님 실험 중에 그 첫 번째 이제 그 3, 4D 카티로 해가지고 실험했을 때 서바이벌 레이트가 안 좋아가지고 그 후로 이제 개선했던 그런 연구를 이제 네네. 보게 되었었는데 저는 네네. 그 시점에 혹시나 거기 이제 그 카티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은 이유가 혹시 여러 가지 보완하는 거 말고 그 조직 상태 내에서 혹시 염증 소견이라든지 이것이 더 부스팅이 되어서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지 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항체 매개되어진 것을 타겟하는 그 CD4D 그 카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 환경에서 혹시나 그 다른 소견 중에 혹시 염증 소견이 더 많이 예를 들면 뭐 사이토콘스토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그 아까 학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그 T렉이 이제 그 카티렉을 이제 인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T렉 타입이 조금씩 그게 혹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인데 다른 타입으로 바뀌는 건지 아까 링크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빡 미스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찔러 넣어진 T렉이 시간이 지나면서 A, B, C 타입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펑션 자체가 바뀌는 안티젠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카티렉에다가 여러 가지 폴리타입의 카티렉을 넣어서 동시에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걸로 그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림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링크 스프레이션은 이제 똑같은 뭐 엔도텔리얼 세포나 뭐 DC나 똑같은 APC에서 A라는 안티전도 표현하고 MH 바인딩된 B라는 안티전도 표현하면 A라는 카티렉은 A에 붙으면 그 주위에 이제 R10 같은 게 시크리션 되니까 그 옆에 이제 붙는 T렉은 B에 붙는 또 다른 T렉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T렉도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거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제 카티렉이 그 T셀 리셉터가 엔도지너스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가 A라는 엔티젠에 바인딩해서 이제 이뮤노서프레시브 액션을 하면 그 인터랙션하는 세포의 B 엔티젠이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B라를 인지하는 T셀 리셉터가 카티렉이 가지고 있으면 그 B에 대해서도 이제 바인딩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안 해서 조금 설명하기 그런데요. 예. 그리고 염증은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요. 그 염증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쪽 실험에서는 염증도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요. 카티렉 넣어준 그룹에서 염증이 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대하기로는
하트 그래프트의 리젝션 티슈 인저리가 좀 많이 줄 걸로 생각했는데 1차 실험 세트에서는 인저리가 뭐 더 개선은 안 됐고요. 그렇다고 뭐 더 악화도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리크루트는 좀 더 확실히 더 많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티슈 인저리도 확연히 개선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두 번째 개선 성적이 좋아진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도즈 같습니다. 결국 그 우리가 세포 치료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세포의 퓨리티와 바이어빌리티, 그다음 넘버가 결국 넘버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교수님? 네. 예. 네. 아, 정말 그 들으면 들을수록 그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교수님의 풍부한 경험이나 어떤 그 학문의 깊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너무나 귀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 양 교수님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카티 세포 치료가 요즘 굉장히 그 곽강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빨리빨리 따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새로운 걸 처음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연구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요즘 카티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개념의 튜머 이뮤놀로지도 뭐 198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2010년 후반에 이제 빛을 보게 된 게 결국 테크닉이 진보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실현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 이제 충분히 성숙이 안 됐다가 이제 그런 게 성숙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꽃을 피웠는데요. T렉 세포 치료도 상당히 옛날부터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개념인데 실용화가 잘 못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니까 머지않아 꽃을 피울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포 치료 방향은 이 컨벤셔널한 그 네이티브 세포 치료는 아마 그 시대가 아마 곧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MSC 이런 거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효과를 뭐 찔러서 스템셀 줘서 뭐 조금 효과를 보고 하는데 뭐 그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파셜한 효과는 있는데 다미넌트한 효과는 거둘 수 없어서 아마 앞으로 세포 치료는 테크닉의 진보에 힘입어서 앞으로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세포 어떤 네이티브한 세포 치료보다는 제네틱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세포 치료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걸로 생각하고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아직 그 카티만큼 여러 경쟁이 심하지 않고 물론 그만큼 지원도 적은 분야지만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을 뭐 머지않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같이 이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또 해주시고 또 끝으로 또 이 분야의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신 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이번 세션은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신호식 연구소장님께 나머지 진행을 넘겨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또 양재석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김우미 학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보이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또 교수님들과 특별히 또 학생 선생님들, 또 보울경 대우경북 신장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차 세미나는 2월에
본교 안과학 교수 이상준 교수님이 호스트 티슈 디라이브드 메센키멀 셀 관련한 이뮨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그 강의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는 장기식 센터와 장기식 연구소 2주년 그리고 9차 연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안을 짜고 있고 아마 국내외 자문위원들 특별히 이제 양조섭 교수님도 저희 그 국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시고 그 2주년 세미나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연구 과제고 최근에 허정 교수님 그다음에 김영우 교수님이 컨디션 스크립톤 관련해서 T렉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하나 넣었고 지금 코트리 연구 과제를 이용해서 샘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으로 관련한 연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또 학장님 또 여러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부터 내년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